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와칭입니다. 저자는 김상훈,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은 30년간 방송기자로 바깥 세계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열정을 쏟은 중 할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마음의 병을 얻었고 내면 세계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빠져들기 시작했다. 대표작으로는 와칭, 와칭2, 리듬, 거울 명상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마주한 순간에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한다.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사이로 할머니를 그리워하던 아버지마저 뒤를 따랐다. 정직하게 농사일만 파묻혀 지낸 인생들이었다. 나는 신이 정의롭다면 그들에게 말년이나마 편안함을 선사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낙상 후 3년 동안 누워있던 할머니의 피부는 얇은 비닐처럼 변해버렸고 등에는 피부가 짓눌러 심한 욕창이 났다. 신은 왜 그런 고통들을 만들어냈을까? 머릿속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오르니 내 몸에도 마침내 이상이 찾아왔다. 체중이 갑자기 줄고 머리털도 한 움큼씩 쑥쑥 빠져나갔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지하철역 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는 화장실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깊은 눈으로 바라봤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얼굴. 저 고통은 왜 생겼을까? 비로소 나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내게 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 조물주가 고통만 만들어 놓고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깜빡했을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 장치는 무엇일까? 우선 심리치료에 관한 해외 명저들을 집중적으로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권위 있는 책들을 모조리 읽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마음의 병은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함몰돼서 생긴 것이다. 함몰된 시각에서 몇 발짝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러자 마음이 밝아지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고들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정신세계가 너무나 신기했다. 특히 책을 통해 양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은 경외감 그 자체였다. 밤마다 명상을 하며 조용히 산책을 하는 혼자만의 시간도 더없이 즐거웠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마침내 나는 와칭, 즉 관찰만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는 우주의 원리에 완전히 눈을 떴다. 내 안에서 치솟은 화도 남의 일인 양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쉽게 사라진다. 일요일 당직을 서던 날이었다. 느지막하게 초밥집을 찾아갔다. 식사가 중간쯤 되어가는데 웨이트리스가 샐러드 접시를 테이블에 땡그랑 떨어뜨렸다. 샐러드 소스와 유리 조각들이 내 바지로 마구 쏟아져 내렸다. 얼굴이 찡그러졌다.
바지 오른쪽이 온통 샐러드 소스로 뒤덮였다. 엉망이 된 바지를 입고 사무실에 드나들 생각을 하니 화가 치솟았다. 예전 같으면 반사적으로 화를 냈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화에 휩싸여 괴로워했다. 심장이 뛰고 눈이 충혈되고 도끼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화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당연히 나와 한 몸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무조건 화를 내게서 분리시켜놓고 바라본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화를 내고 나면 늘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피어오르는 화 덩어리에 화라는 딱지를 붙여본다. 그리고 바라본다. 바로 그 순간 화는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마치 맑은 하늘의 구름 한 조각처럼 살포시 물러간다. 정말 죄송해요, 손님. 웨이트리스는 새로 세팅을 하며 연신 사과했다. 나의 화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눈에 안 보이는 화 덩어리도 저마다 독자적인 생명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장 촬영 장치인 키를리안 사진기로 찍어보면 화 덩어리가 머리에서 빠져나와 가슴으로 돌아가는 게 선명하게 목격된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구겨놓고 살면 마침내 병이 되지 않는가. 아인슈타인이 화도 어린아이처럼 달래줘야 하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도 그래서이다. 따라서 화 덩어리는 가슴에 품어두지 말고 따로 떼어서 남처럼 객관화시켜 바라보아야 한다. 그 간단한 행위만으로 쉽게 누그러진다. 화가 사라지면 연민의 감정이 밀려온다. 문득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아이도 나중에 크면 이런 일을 아르바이트로 할지 모르지 않는가. 만약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면 설사 손님이 화를 내지 않더라도 그날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을 것이다. 내가 접시를 떨어뜨려서 깜짝 놀랐죠. 하며 미소를 지었더니 그녀도 방긋 따라 웃었다. 그 한마디로 그녀도 자신의 깜짝 놀란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고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날아갔다. 아마도 그녀는 그 작은 실수를 잊고 그날 오후를 홀가분한 마음으로 보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도 깜짝 변신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만병의 근원인 뱃살도 바라보면 저절로 쉽게 빠져나갈까? 나는 전에는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는데 허리 사이즈가 33인치 이상 되는 바지를 입었었다. 똥배가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줄넘기든 운동을 해도 똥배는 영 빠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유는 간단했다. 똥배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찌는 살이다. 일단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는 의식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의지보다 무의식이 불가항력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찰자 효과는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까지도 쉽게 바꿔놓았다. 나는 밤 11시쯤 동네 운동장을 걷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를 알고 나서는 배가 출렁이는 느낌이 들도록 일부러 빨리 걸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내 배가 출렁이면서 지방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이렇게 30분쯤 걷다 보면
실제로 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그런 느낌을 갖고 걸으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더욱 솟아난다. 몸속을 바라보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냥 몸속의 움직임을 느껴본다는 뜻이다.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수록 그만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불과 몇 주 만에 똥배가 쑥 들어갔다. 덕분에 지금은 허리 사이즈가 31인치 이하로 줄었다. 그렇다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틀 정도만 건너뛰어도 그놈의 똥배가 또다시 슬금슬금 튀어나온다. 걷기 운동을 안 할 땐 똥배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와칭은 내면의 작업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가 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랭거 교수는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루 평균 호텔 방 15개를 부지런히 치워야 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방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치우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온갖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에요. 배도 불룩해서 움직이기 어려워요. 도무지 운동할 짬을 내기 힘드네요. 랭거 교수는 여러 호텔의 청소부 84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보았다. 그들은 대부분이 과체중인데다가 배가 볼록 나오고 혈압도 높았다. 그 후에 교수는 84명 중 절반을 비밀리에 따로 불러 청소 활동의 운동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의 운동량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15분간 시트를 가는 데만 4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진공 청소기를 들고 15분간 청소하면 50칼로리가 더 빠져나가죠. 방 하나를 청소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이 설명을 들은 청소부들의 건강을 검진해 보았더니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다. 불룩 나왔던 배가 쑥 들어가고 삼중턱도 사라졌다. 혈압도 떨어졌다. 그들이 따로 운동을 한 건 절대 아니었다. 다만 교수의 설명을 들은 것 뿐이었다. 반면 설명을 듣지 못한 청소부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랭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청소하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며 청소할 때는 오히려 피로와 독소만 쌓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화한 것이다. 청소는 지겹고 힘든 것이라고 바라보았을 때는 청소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었다. 하지만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나는 지금 시트를 가는 중이야. 또 40칼로리가 빠져나가겠군. 지금처럼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할 때마다 50칼로리가 빠진다고 했지? 청소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니 실제로 살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것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따로 운동을 하지 않고도 날씬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우리 의식의 표면은 늘 생각으로 뒤덮여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 멈춘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생각이 사라지면 곧바로 다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생각한다. 이처럼 생각의 바다에 빠져 살다 보니 우리는 생각이 곧 나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누가 내 생각에 비난을 하면 대뜸 너 왜 날 공격하는 거야? 하고 눈을 치켜뜬다. 그럼 이렇게 우리 머릿속을 점령한 얕은 생각들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방법은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하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들을 덮어버리려 들지 말고 피어오르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사라진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피어오른다. 그럼 또 바라보라. 또 사라진다. 이렇게 몇 번 되풀이하다가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속으로 되뇌어보자. 다음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 고요한 마음으로 다음 생각이 피어오르는 걸 기다려보자. 1초, 2초, 3초. 이렇게 몇 초가 흘러가도 아무 생각도 피어오르지 않는다. 텅 빈 공간만 보일 뿐이다. 신기한 일 아닌가? 억 누르려 들면 기승을 부리고 더욱 피어오르던 생각이 어서 나오길 기다리며 지켜보면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냉큼 나오지 않는다. 이게 생각의 속성이다. 어린아이도 울지 말라며 억 누르려 들면 되레 더욱 발악을 해대지 않는가. 생각도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잡념이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올라. 골치 아플 때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따뜻한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자. 그럼 저절로 사그라진다. 만일 이 방법이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쉬운 방법도 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피어오르는 생각의 뿌리는 어디지? 생각 덩어리의 뿌리를 찾아 점점 아래로 내려가며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에 이르게 된다. 즉, 공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생각이 피어오르는 걸 기다리면 텅 빈 공간은 더욱 길게 지속된다. 그런데 그 텅 빈 공간은 대체 뭐지? 이런 호기심이 들 것이다.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공간. 그건 바로 나이다. 원래 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다. 원래부터 수다쟁이가 아니다. 생각은 곧 나라는 생각도 착각이다.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피어오른다. 사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몽땅 공에서 생긴다.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는 서양 속담이 양자 물리학적으로 생생하게 입증된 실험이 있었다. 그 실험에서는 끓는 것을 지켜볼 때 더 늦게 끓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자마자 바라보면 아직 끓지 않는 상태이다. 끓지 않는 냄비를 자꾸만 바라보는 심리 상태는 뻔하다. 마음 한구석에 이 물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끓지? 이렇게 조바심 치는 생각이 섞여 있다. 이 생각은
마음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는가? 끓고 있는 냄비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직 끓지 않는 냄비의 이미지를 그려낸다. 그럼 그 이미지대로 냄비가 끓는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 그럼 냄비가 빨리 끓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에서 조바심 치는 목소리들을 완전히 잠재워야 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끓지? 빨리 안 끓으면 지각할 텐데. 이런 조급한 목소리들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목소리들을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여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내 마음속에 조급한 생각들이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흘러가 버린다. 이렇게 간섭하는 생각이 사라질 때 마음이 텅 비어버리고 냄비도 가장 빨리 끓게 된다. 선명한 이미지만 그릴 수 있다면 얼음 위에 올려놓아도 냄비는 끓는다. 이것이 바로 이타노 박사의 설명이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상상을 해보자.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날씨에 당신은 얇은 옷만 걸친 채 바깥에서 달달 떨고 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양동이에 가득 담긴 얼음물을 당신 몸에 확 끼얹는다. 말로 하는 생각은 이미지를 당해내지 못한다. 티베트의 승려들은 이런 이치를 환히 깨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다. 하버드 의대 랜슨 교수는 이런 실험을 했다. 아주 추운 상황에서 그들의 몸에 얼음물을 끼얹은 담요를 덮어줬더니 금세 증발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널리 알려진 툰모 현상이다. 그들은 어떤 욕망이나 투지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다. 욕망이나 투지가 개입된다면 그들 역시 얼어 죽게 된다. 그들은 먼저 머릿속에 모든 속상임을 완전히 잠재운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는 몸을 선명하게 그린다. 그럼 그 이미지대로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얼음물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린다. 공부나 일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머릿속에서 온갖 잡념이 피어오르는데 억지로 투지를 불태우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다. 말로 하는 생각을 물리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럴 때는 조용히 잡념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사라진다. 난 TV 인터뷰는 절대 안 해요. 인터뷰를 섭외할 때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요지부동이다.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이럴 때도 말보다는 강한 이미지를 이용하면 쉬워진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기 전 그의 웃는 얼굴을 그려본다. 좋다, 싫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등 어떠한 가치 판단도 없이 상대의 웃는 얼굴을 짧은 순간 몇 차례 떠올린다. 길게 떠올리면 내 의지나 의심이 스며든다. 그런 다음 편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건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의 아무개라고 합니다. 거기 누구누구 맞으시죠? 상대편에게는 10중8구 호의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에도 같은 방법을 쓴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몇 차례 그의 웃는 얼굴을 그린다. 그럼 영락없이 그는 기분 좋은 표정이다. 설사 웃고 있지 않더라도 호의적이다. 이런 일들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서 있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라.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몸이 딱딱한 뼈와 탄탄한 근육, 탄력이 있는 피부로 둘러싸인 고정된 물질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몸도 역시 다른 만물처럼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양손을 편 뒤 가운데 손가락 길이를 서로 비교해보자.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길이가 다르다. 손바닥 아래 가로선을 기준으로 양손을 서로 맞대보자. 대개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더 짧다. 사실 어느 쪽이 짧든 상관없다. 다시 양손을 떨어뜨린 뒤 짧은 쪽 가운데 손가락을 가만히 바라보며 되뇌어보자. 가운데 손가락이 점점 길어져라. 이렇게 생각하며 바라보노라면 손가락이 간질간질해지는 걸 느끼게 된다. 손가락이 당신의 생각을 읽고 변화하는 것이다. 1분 후 다시 양손을 맞대어 비교해보자. 놀랍게도 짧았던 쪽이 더 길어져 있다. 이처럼 몸은 고정된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 뱃살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뱃살이 자꾸 불어나 고민이라고 생각해보자. 운동할 시간은 없고 굶기는 싫고 뱃살은 늘어나고 뭐 좋은 방법이 없나? 당신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불어나는 뱃살이다. 그러니 뱃살이 불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제부터는 거꾸로 길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상상해보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방이 몇 방울씩 빠져나가겠군.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서 있는 시간만큼 뱃살도 빠져나가겠지? 계단을 오를 때도, 청소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이런 이미지를 바라보자. 당신은 한 달쯤 지나면 깜짝 놀랄 것이다. 한 달 전에 입었던 바지가 왜 이렇게 헐렁해졌지?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복부지방 수치도 떨어졌다. 당신은 따로 운동을 한 적이 없다. 단지 뱃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았을 뿐이다. 나는 운동을 하고 있어. 혹은 나는 운동을 못해. 이런 식의 간단한 생각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부터 알아보자. 스웨덴의 생리학자인 살티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앞으로 3주간 아무런 운동도 하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 푹 쉬세요. 이들은 자연히 나는 운동 못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서 지냈다. 드디어 3주가 지났다.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살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맙소사. 겨우 3주 사이에 20년이나 폭삭 늙어버리다니. 그들은 벌써 40에서 50대처럼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근육도 크게 줄어들었다. 난 운동을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워 지내니 실제로 몸이 그 생각을 읽고 운동을 못하는 모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기억력도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럼 누워있지 않고 서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번에는 그들에게 하루에 5분씩 침대에서 내려와 서 있도록 해보았다. 돌아다니거나 팔다리 운동을 하도록 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며칠 만에 노화되었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운동을 못해라는 생각을 털어버리고 난 서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만을 갖도록 한 것이었는데도
뜻밖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더라도 서 있는 것도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운동이 되는 것이다. 그럼 노화로 인해 운동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어떨까? 난 늙어서 운동을 못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난 운동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전환시키면 몸도 크게 변화할까? 터프츠 대학의 과학자들은 먼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석 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규칙적인 역기 운동을 시켜보았다. 그것도 최고 능력의 80%를 발휘하도록 강도 높게 훈련시켰다. 처음에 노인들은 이렇게 반응했다. 나 같은 노인에게 무슨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운동을 안 한 지 벌써 30년이 넘는걸요? 하지만 조금씩 늙으면 운동을 못해라는 고정관념이 깨져가면서 온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시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근육은 2배, 3배 이상 커졌고 무거운 물건도 번쩍번쩍 들어 올렸다. 무기력증, 우울증 등의 증세도 사라졌다. 과학자들은 더 큰 호기심이 들었다. 95세 이상의 노인들도 이렇게 변화할까? 처음에 95세가 넘는 백발 노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들었다. 내가 저걸 들었다간 그 자리에서 기절할지 몰라요. 하지만 실험 결과 그들 역시 운동량이 늘어가면서 마치 20대 젊은이들처럼 혈기왕성하게 돌변했다. 신기한 건 팔 운동을 시키면 다리까지 튼튼해지고 다리 운동을 시키면 팔까지 튼튼해졌다는 사실이다. 의아한 생각이 든 과학자들은 젊은 여자 육상 선수들의 골밀도를 검사해보았다. 달리기만 하는 육상 선수들인데도 다리뼈가 단단한 건 물론이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팔뼈까지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이 다리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온몸이 운동해라고 받아들이는 거였군. 즉, 나는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뛰기 시작하는 순간 몸이 그 생각을 읽고 몸 전체에 운동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몸과 마음은 한 덩어리의 전기 에너지이다. 마음을 간지럽히면 몸이 웃는다. 쉽게 말해 내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며 손가락을 까딱이는 것도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몸 전체에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걷는 것도 운동이야. 서 있는 것도 운동이야. 이렇게 바라보면 실제로 운동 효과가 온몸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예일 대학의 레비 박사팀이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떤 노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이 들면 건강은 나빠지게 돼 있어요. 내 건강도 당연히 나빠질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듦을 달리 바라보았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죠?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데. 연구팀은 20년 뒤에 노인들을 추적해보고 깜짝 놀랐다. 나이 들면 건강은 당연히 나빠지게 돼 있어 라고 대답했던 노인들은 하나같이 건강이 나빴거나 사망했다. 반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어 이렇게 응답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건강했다. 후자들은 전자들보다 무려 평균 7년 반이나 더 오래 살았다. 바라보는 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심장병을 막는 가장 큰 비결은 잦은 병원 치료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고 한다. 핀란드 의학자들이 심장병 위험이 있는 중년 남성들에게 1년에 몇 차례에 걸쳐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붉은 고기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동물성 지방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걸으세요. 걸으면 지방이 발산되고 혈액순환이 돼서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는 조언이었다. 또 다른 중년 남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자주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도 먹도록 했다. 몇 년 뒤에 두 그룹의 중년 남성들 간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았다. 어떤 그룹이 더 건강해졌을까? 놀랍게도 엄격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중년 남성들보다 건강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중년 남성들의 사망률이 더 낮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디펙 초프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자신의 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바라보면 몸도 변화한다.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보를 입력해 놓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는 젊음과 노화도 선택하는 것이다. 젊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젊어지고 노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늙어간다 라고 설명한다.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감정에 휘말려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럼 선명한 이미지의 형성에 방해가 된다. 하지만 나를 남이라고 상상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 이미지가 더 선명해진다.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 리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뿌리 깊은 습관은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고쳐지지 않아요.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죠.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화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이를 당연히 받아들여 믿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면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꺼버리는 방법입니다. 부정적 감정에 딱지를 붙여 바라보는 방법도 있다. UCLA의 심리학자 리버만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이건 분노야, 이건 불안이야, 이건 스트레스야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그랬더니 아미그달라는 거의 즉시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감정을 남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아미그달라는 식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부정적 감정의 자연 수명은 90초이다. 정신의학자인 카바트 진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조용히 주시하노라면 우리 두뇌가 만들어내는 그 소용돌이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때로는 분노에 파묻혀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것도 다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두뇌야 고마워.
내 생존을 위해 이런 소용돌이 감정을 만들어내다니. 어차피 몇 분 안에 사라지겠지? 나에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감정을 선사하는 거니?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그러고 나면 어느새 평화가 온다.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 역시 조용히 주시하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90초 내에 식어버린다고 말한다.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의 자연적인 수명은 90초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90초가 지나면 저절로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화는 뿌리 없는 나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분노가 90초 이상 지속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내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보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이해 못할 놈이네. 이렇게 스스로 기름을 부으면 화는 90초가 넘어도 계속된다. 테일러 박사는 어느 날 음악에 도취돼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딱지를 떼이게 됐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 음악에 빠져 과속을 잠시 했기로서니 벌금을 100달러나 물리다니 정말 못된 경찰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더욱 불길처럼 치솟아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곧 자신이 화에 파묻혀 있음을 깨닫고 머릿속의 어린아이를 남처럼 조용히 바라보며 달래보았다.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90초가 지났거든.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다. 그런데도 여전히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조용히 물러가렴. 이렇게 달래자 화는 곧 사라졌다. 진실에 초점을 맞추면 독설은 들리지 않는다. 나는 상보성의 원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한밤중에 옆집 개가 요란하게 지저대서 잠을 설친 적이 있죠. 아니면 도서관에서 누가 눈치 없이 계속 떠들어대서 몹시 짜증난 적이 있나요? 모두들 내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겉에 드러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래요. 개 짖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 배후에 깔려있는 침묵의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개 짖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는 저절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남이 나에게 독설을 쏟아 부을 때도 마찬가지다. 독설에만 귀를 기울이면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나도 모르게 흥분된다. 그래서 같이 진흙탕에 뛰어들어 서로 싸우게 된다. 하지만 독설 대신 독설 속에 숨겨진 진실을 캐내겠다고 마음먹으면 독설은 신냇물처럼 그냥 흘러가 버려 들리지 않게 된다. 그 말을 유난히 주의 깊게 들었던 한 남학생이 몇 주 후에 자진해서 입을 열었다. 그가 주말에 고향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다. 중간에 가다 보니 바로 앞선 차가 어쩐 일인지 삐뚤빼뚤 차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그러자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그 차 앞에 획 끼어들어 차를 멈췄다. 그도 브레이크를 밟았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세운 차에서 20대 초반쯤 운전자가 뛰어내렸다. 그러더니 삐뚤빼뚤했던 그 차 앞으로 가서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야, 차선 똑바로 지켜. 앞차에는 중년의 신사가 타고 있었다. 졸음운전을 한 듯 보였다. 청년은 한참 독설을 쏟아냈다. 신사보다 20년 이상 어려 보였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지만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그런 녀석과 맞섰다가는 도로 한복판에서
기막힌 이전 투구가 벌어질 게 뻔했다. 그런데 중년 신사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선을 좀 벗어났나 보네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사는 공손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욕설을 퍼붓던 청년은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다. 마치 뭔가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말없이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그 남학생도 다시 페달을 밟으면서 뿌듯한 깨달음을 느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상보성의 원리가 퍼뜩 떠올랐죠. 신사는 청년의 욕설이 바가지로 쏟아졌지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대신 차선을 똑바로 지켜라는 말에서 진실을 본 것이죠. 그 진실을 캐내서 자신을 가다듬는 거울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쪽에서는 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상황을 꿰뚫어보는 그의 날카로움에 대한 경탄이었다. 신사는 쏟아지는 독설은 모두 흘려버리고 오로지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의 알갱이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저 젊은이가 내게 저토록 독설을 쏟아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웠다. 그리고 자신이 차선을 똑바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공손히 사과했다. 비굴하고 바보 같은 짓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도구로 채우길 거부하고는 현명한 길을 선택했다. 대신 독설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캐내서 자기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거울로 삼았다. 독설은 독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되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는 좀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와칭입니다. 저자는 김상훈,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은 30년간 방송기자로 바깥 세계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열정을 쏟은 중 할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마음의 병을 얻었고 내면 세계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빠져들기 시작했다. 대표작으로는 와칭, 와칭2, 리듬, 거울 명상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마주한 순간에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한다.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사이로 할머니를 그리워하던 아버지마저 뒤를 따랐다. 정직하게 농사일만 파묻혀 지낸 인생들이었다. 나는 신이 정의롭다면 그들에게 말년이나마 편안함을 선사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낙상 후 3년 동안 누워있던 할머니의 피부는 얇은 비닐처럼 변해버렸고 등에는 피부가 짓눌러 심한 욕창이 났다. 신은 왜 그런 고통들을 만들어냈을까? 머릿속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오르니 내 몸에도 마침내 이상이 찾아왔다. 체중이 갑자기 줄고 머리털도 한 움큼씩 쑥쑥 빠져나갔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지하철역 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는 화장실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얼굴. 저 고통은 왜 생겼을까? 비로소 나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내게 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 조물주가 고통만 만들어 놓고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깜빡했을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 장치는 무엇일까? 우선 심리치료에 관한 해외 명저들을 집중적으로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권위 있는 책들을 모조리 읽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마음의 병은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함몰돼서 생긴 것이다. 함몰된 시각에서 몇 발짝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러자 마음이 밝아지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고들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정신세계가 너무나 신기했다. 특히 책을 통해 양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은 경외감 그 자체였다. 밤마다 명상을 하며 조용히 산책을 하는 혼자만의 시간도 더없이 즐거웠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마침내 나는 와칭, 즉 관찰만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는 우주의 원리에 완전히 눈을 떴다. 내 안에서 치솟은 화도 남의 일인 양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쉽게 사라진다. 일요일 당직을 서던 날이었다. 느지막하게 초밥집을 찾아갔다. 식사가 중간쯤 되어가는데 웨이트리스가 샐러드 접시를 테이블에 땡그랑 떨어뜨렸다. 샐러드 소스와 유리 조각들이 내 바지로 마구 쏟아져 내렸다. 얼굴이 찡그러졌다. 바지 오른쪽이 온통 샐러드 소스로 뒤덮였다. 엉망이 된 바지를 입고 사무실에 드나들 생각을 하니 화가 치솟았다. 예전 같으면 반사적으로 화를 냈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화에 휩싸여 괴로워했다. 심장이 뛰고 눈이 충혈되고 도끼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화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당연히 나와 한 몸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무조건 화를 내게서 분리시켜놓고 바라본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화를 내고 나면 늘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피어오르는 화 덩어리에 화라는 딱지를 붙여본다. 그리고 바라본다. 바로 그 순간 화는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마치 맑은 하늘의 구름 한 조각처럼 살포시 물러간다. 정말 죄송해요, 손님. 웨이트리스는 새로 세팅을 하며 연신 사과했다. 나의 화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눈에 안 보이는 화 덩어리도 저마다 독자적인 생명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장 촬영 장치인 키를리안 사진기로 찍어보면 화 덩어리가 머리에서 빠져나와 가슴으로 돌아가는 게 선명하게 목격된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구겨놓고 살면 마침내 병이 되지 않는가. 아인슈타인이 화도 어린아이처럼 달래줘야 하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도 그래서이다. 따라서 화 덩어리는 가슴에 품어두지 말고 따로 떼어서 남처럼 객관화시켜 바라보아야 한다. 그 간단한 행위만으로
쉽게 누그러진다. 화가 사라지면 연민의 감정이 밀려온다. 문득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아이도 나중에 크면 이런 일을 아르바이트로 할지 모르지 않는가. 만약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면 설사 손님이 화를 내지 않더라도 그날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을 것이다. 내가 접시를 떨어뜨려서 깜짝 놀랐죠. 하며 미소를 지었더니 그녀도 방긋 따라 웃었다. 그 한마디로 그녀도 자신의 깜짝 놀란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고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날아갔다. 아마도 그녀는 그 작은 실수를 잊고 그날 오후를 홀가분한 마음으로 보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도 깜짝 변신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만병의 근원인 뱃살도 바라보면 저절로 쉽게 빠져나갈까? 나는 전에는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는데 허리 사이즈가 33인치 이상 되는 바지를 입었었다. 똥배가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줄넘기 든 운동을 해도 똥배는 영 빠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유는 간단했다. 똥배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찌는 살이다. 일단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는 의식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의지보다 무의식이 불가항력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찰자 효과는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까지도 쉽게 바꿔놓았다. 나는 밤 11시쯤 동네 운동장을 걷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를 알고 나서는 배가 출렁이는 느낌이 들도록 일부러 빨리 걸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내 배가 출렁이면서 지방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이렇게 30분쯤 걷다 보면 실제로 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그런 느낌을 갖고 걸으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더욱 솟아난다. 몸속을 바라보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냥 몸속의 움직임을 느껴본다는 뜻이다.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수록 그만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불과 몇 주 만에 똥배가 쑥 들어갔다. 덕분에 지금은 허리 사이즈가 31인치 이하로 줄었다. 그렇다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틀 정도만 건너뛰어도 그놈의 똥배가 또다시 슬금슬금 튀어나온다. 걷기 운동을 안 할 땐 똥배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와칭은 내면의 작업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가 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랭거 교수는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루 평균 호텔 방 15개를 부지런히 치워야 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방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치우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온갖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에요. 배도 불룩해서 움직이기 어려워요. 도무지 운동할 짬을 내기 힘드네요. 랭거 교수는 여러 호텔의 청소부 83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보았다. 그들은 대부분이 과체중인데다가 배가 볼록 나오고 혈압도 높았다.
그 후에 교수는 84명 중 절반을 비밀리에 따로 불러 청소 활동의 운동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의 운동량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15분간 시트를 가는 데만 4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진공 청소기를 들고 15분간 청소하면 50칼로리가 더 빠져나가죠. 방 하나를 청소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이 설명을 들은 청소부들의 건강을 검진해 보았더니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다. 불룩 나왔던 배가 쑥 들어가고 삼중턱도 사라졌다. 혈압도 떨어졌다. 그들이 따로 운동을 한 건 절대 아니었다. 다만 교수의 설명을 들은 것 뿐이었다. 반면 설명을 듣지 못한 청소부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랭고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청소하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며 청소할 때는 오히려 피로와 독소만 쌓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화한 것이다. 청소는 지겹고 힘든 것이라고 바라보았을 때는 청소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었다. 하지만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나는 지금 시트를 가는 중이야. 또 40칼로리가 빠져나가겠군. 지금처럼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할 때마다 50칼로리가 빠진다고 했지? 청소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니 실제로 살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것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따로 운동을 하지 않고도 날씬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우리 의식의 표면은 늘 생각으로 뒤덮여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 멈춘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생각이 사라지면 곧바로 다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생각한다. 이처럼 생각의 바다에 빠져 살다 보니 우리는 생각이 곧 나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누가 내 생각에 비난을 하면 대뜸 너 왜 날 공격하는 거야? 하고 눈을 치켜뜬다. 그럼 이렇게 우리 머릿속을 점령한 얕은 생각들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방법은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하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들을 덮어버리려 들지 말고 피어오르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사라진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피어오른다. 그럼 또 바라보라. 또 사라진다. 이렇게 몇 번 되풀이하다가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속으로 되뇌어보자. 다음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 고요한 마음으로 다음 생각이 피어오르는 걸 기다려보자. 1초, 2초, 3초. 이렇게 몇 초가 흘러가도 아무 생각도 피어오르지 않는다. 텅 빈 공간만 보일 뿐이다. 신기한 일 아닌가? 억 누르려 들면 기승을 부리고 더욱 피어오르던 생각이 어서 나오길 기다리며 지켜보면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냉큼 나오지 않는다. 이게 생각의 속성이다. 어린아이도 울지 말라며 억 누르려 들면 되레 더욱 발악을 해대지 않는가. 생각도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잡념이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올라. 골치 아플 때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따뜻한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자. 그럼 저절로 사그라진다. 만일 이 방법이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쉬운 방법도 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피어오르는 생각의 뿌리는 어디지? 생각 덩어리의 뿌리를 찾아 점점 아래로 내려가며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에 이르게 된다. 즉, 공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생각이 피어오르는 걸 기다리면 텅 빈 공간은 더욱 길게 지속된다. 그런데 그 텅 빈 공간은 대체 뭐지? 이런 호기심이 들 것이다.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공간. 그건 바로 나이다. 원래 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다. 원래부터 수다쟁이가 아니다. 생각은 곧 나라는 생각도 착각이다.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피어오른다. 사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몽땅 공에서 생긴다.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는 서양 속담이 양자 물리학적으로 생생하게 입증된 실험이 있었다. 그 실험에서는 끓는 것을 지켜볼 때 더 늦게 끓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자마자 바라보면 아직 끓지 않는 상태이다. 끓지 않는 냄비를 자꾸만 바라보는 심리 상태는 뻔하다. 마음 한구석에 이 물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끓지? 이렇게 조바심치는 생각이 섞여 있다. 이 생각은 마음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는가? 끓고 있는 냄비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직 끓지 않는 냄비의 이미지를 그려낸다. 그럼 그 이미지대로 냄비가 끓는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 그럼 냄비가 빨리 끓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에서 조바심치는 목소리들을 완전히 잠재워야 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끓지? 빨리 안 끓으면 지각할 텐데. 이런 조급한 목소리들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목소리들을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여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내 마음속에 조급한 생각들이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흘러가 버린다. 이렇게 간섭하는 생각이 사라질 때 마음이 텅 비어버리고 냄비도 가장 빨리 끓게 된다. 선명한 이미지만 그릴 수 있다면 얼음 위에 올려놓아도 냄비는 끓는다. 이것이 바로 이타노 박사의 설명이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상상을 해보자.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날씨에 당신은 얇은 옷만 걸친 채 바깥에서 달달 떨고 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양동이에 가득 담긴 얼음물을 당신 몸에 확 끼얹는다. 말로 하는 생각은 이미지를 당해내지 못한다. 티베트의 승려들은 이런 이치를 환히 깨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다. 하버드 의대 랜슨 교수는 이런 실험을 했다. 아주 추운 상황에서 그들의 몸에 얼음물을 끼얹은 담요를 덮어줬더니 금세 증발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널리 알려진 툰모 현상이다. 그들은 어떤 욕망이나 투지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다. 욕망이나 투지가 개입된다면 그들 역시 얼어 죽게 된다. 그들은 먼저 머릿속에 모든 속상임을 완전히 잠재운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는 몸을 선명하게 그린다. 그럼 그 이미지대로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얼음물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린다. 공부나 일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머릿속에서 온갖 잡념이 피어오르는데 억지로 투지를 불태우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다. 말로 하는 생각을 물리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럴 때는 조용히 잡념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사라진다. 난 TV 인터뷰는 절대 안 해요. 인터뷰를 섭외할 때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요지부동이다.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이럴 때도 말보다는 강한 이미지를 이용하면 쉬워진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기 전 그의 웃는 얼굴을 그려본다. 좋다, 싫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등 어떠한 가치 판단도 없이 상대의 웃는 얼굴을 짧은 순간 몇 차례 떠올린다. 길게 떠올리면 내 의지나 의심이 스며든다. 그런 다음 편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건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의 아무개라고 합니다. 거기 누구누구 맞으시죠? 상대편에게는 10중8구 호의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에도 같은 방법을 쓴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몇 차례 그의 웃는 얼굴을 그린다. 그럼 영락없이 그는 기분 좋은 표정이다. 설사 웃고 있지 않더라도 호의적이다. 이런 일들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서 있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라.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몸이 딱딱한 뼈와 탄탄한 근육, 탄력이 있는 피부로 둘러싸인 고정된 물질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몸도 역시 다른 만물처럼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양손을 편 뒤 가운데 손가락 길이를 서로 비교해보자.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길이가 다르다. 손바닥 아래 가로선을 기준으로 양손을 서로 맞대보자. 대개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더 짧다. 사실 어느 쪽이 짧든 상관없다. 다시 양손을 떨어뜨린 뒤 짧은 쪽 가운데 손가락을 가만히 바라보며 되뇌어보자. 가운데 손가락아 점점 길어져라. 이렇게 생각하며 바라보노라면 손가락이 간질간질해지는 걸 느끼게 된다. 손가락이 당신의 생각을 읽고 변화하는 것이다. 1분 후 다시 양손을 맞대어 비교해보자. 놀랍게도 짧았던 쪽이 더 길어져 있다. 이처럼 몸은 고정된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 뱃살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뱃살이 자꾸 불어나 고민이라고 생각해보자. 운동할 시간은 없고 굶기는 싫고 뱃살은 늘어나고 뭐 좋은 방법이 없나? 당신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불어나는 뱃살이다. 그러니 뱃살이 불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제부터는 거꾸로 길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상상해보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방이 몇 방울씩 빠져나가겠군.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서 있는 시간만큼
뱃살도 빠져나가겠지? 계단을 오를 때도, 청소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이런 이미지를 바라보자. 당신은 한 달쯤 지나면 깜짝 놀랄 것이다. 한 달 전에 입었던 바지가 왜 이렇게 헐렁해졌지?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복부지방 수치도 떨어졌다. 당신은 따로 운동을 한 적이 없다. 단지 뱃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았을 뿐이다. 나는 운동을 하고 있어. 혹은 나는 운동을 못해. 이런 식의 간단한 생각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부터 알아보자. 스웨덴의 생리학자인 살티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앞으로 3주간 아무런 운동도 하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 푹 쉬세요. 이들은 자연히 나는 운동 못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서 지냈다. 드디어 3주가 지났다.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살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맙소사. 겨우 3주 사이에 20년이나 폭삭 늙어버리다니. 그들은 벌써 40에서 50대처럼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근육도 크게 줄어들었다. 난 운동을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워 지내니 실제로 몸이 그 생각을 읽고 운동을 못하는 모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기억력도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럼 누워있지 않고 서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번에는 그들에게 하루에 5분씩 침대에서 내려와 서 있도록 해보았다. 돌아다니거나 팔다리 운동을 하도록 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며칠 만에 노화되었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운동을 못해라는 생각을 털어버리고 난 서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만을 갖도록 한 것이었는데도 뜻밖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더라도 서 있는 것도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운동이 되는 것이다. 그럼 노화로 인해 운동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어떨까? 난 늙어서 운동을 못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난 운동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전환시키면 몸도 크게 변화할까? 터프츠 대학의 과학자들은 먼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석 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규칙적인 역기 운동을 시켜보았다. 그것도 최고 능력의 80%를 발휘하도록 강도 높게 훈련시켰다. 처음에 노인들은 이렇게 반응했다. 나 같은 노인에게 무슨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운동을 안 한 지 벌써 30년이 넘는걸요? 하지만 조금씩 늙으면 운동을 못해라는 고정관념이 깨져가면서 온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시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근육은 2배, 3배 이상 커졌고 무거운 물건도 번쩍번쩍 들어 올렸다. 무기력증, 우울증 등의 증세도 사라졌다. 과학자들은 더 큰 호기심이 들었다. 95세 이상의 노인들도 이렇게 변화할까? 처음에 95세가 넘는 백발 노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들었다. 내가 저걸 들었다간 그 자리에서 기절할지 몰라요. 하지만 실험 결과 그들 역시 운동량이 늘어가면서 마치 20대 젊은이들처럼 혈기왕성하게 돌변했다. 신기한 건 팔 운동을 시키면 다리까지 튼튼해지고 다리 운동을 시키면 팔까지 튼튼해졌다는 사실이다.
의아한 생각이 든 과학자들은 젊은 여자 육상 선수들의 골밀도를 검사해보았다. 달리기만 하는 육상 선수들인데도 다리뼈가 단단한 건 물론이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팔뼈까지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이 다리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온몸이 운동해라고 받아들이는 거였군. 즉, 나는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뛰기 시작하는 순간 몸이 그 생각을 읽고 몸 전체에 운동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몸과 마음은 한 덩어리의 전기 에너지이다. 마음을 간지럽히면 몸이 웃는다. 쉽게 말해 내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며 손가락을 까딱이는 것도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몸 전체에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걷는 것도 운동이야. 서 있는 것도 운동이야. 이렇게 바라보면 실제로 운동 효과가 온몸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예일 대학의 레비 박사팀이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떤 노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이 들면 건강은 나빠지게 돼 있어요. 내 건강도 당연히 나빠질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듦을 달리 바라보았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죠?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데. 연구팀은 20년 뒤에 노인들을 추적해보고 깜짝 놀랐다. 나이 들면 건강은 당연히 나빠지게 돼 있어 라고 대답했던 노인들은 하나같이 건강이 나빴거나 사망했다. 반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어 이렇게 응답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건강했다. 후자들은 전자들보다 무려 평균 7년 반이나 더 오래 살았다. 바라보는 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심장병을 막는 가장 큰 비결은 잦은 병원 치료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고 한다. 핀란드 의학자들이 심장병 위험이 있는 중년 남성들에게 1년에 몇 차례 걸쳐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붉은 고기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동물성 지방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걸으세요. 걸으면 지방이 발산되고 혈액순환이 돼서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는 조언이었다. 또 다른 중년 남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자주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도 먹도록 했다. 몇 년 뒤에 두 그룹의 중년 남성들 간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았다. 어떤 그룹이 더 건강해졌을까? 놀랍게도 엄격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중년 남성들보다 건강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중년 남성들의 사망률이 더 낮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디펙 초프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자신의 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바라보면 몸도 변화한다. 병원이나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보를 입력해 놓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는 젊음과 노화도 선택하는 것이다. 젊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젊어지고 노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늙어간다 라고 설명한다.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감정에 휘말려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럼 선명한 이미지의 형성에 방해가 된다. 하지만 나를 남이라고 상상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 이미지가 더 선명해진다.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 리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뿌리 깊은 습관은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고쳐지지 않아요.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죠.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화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이를 당연히 받아들여 믿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면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꺼버리는 방법입니다. 부정적 감정에 딱지를 붙여 바라보는 방법도 있다. UCLA의 심리학자 리버만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이건 분노야, 이건 불안이야, 이건 스트레스야,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그랬더니 아미그달라는 거의 즉시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감정을 남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아미그달라는 식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부정적 감정의 자연 수명은 90초이다. 정신의학자인 카바트 진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칠 때 조용히 주시하노라면 우리 두뇌가 만들어내는 그 소용돌이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때로는 분노에 파묻혀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것도 다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두뇌야 고마워. 내 생존을 위해 이런 소용돌이 감정을 만들어내다니. 어차피 몇 분 안에 사라지겠지? 나에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감정을 선사하는 거니?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그러고 나면 어느새 평화가 온다.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 역시 조용히 주시하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90초 내에 식어버린다고 말한다.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의 자연적인 수명은 90초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90초가 지나면 저절로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화는 뿌리 없는 나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분노가 90초 이상 지속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내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보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이해 못할 놈이네. 이렇게 스스로 기름을 부으면 화는 90초가 넘어도 계속된다. 테일러 박사는 어느 날 음악에 도취돼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딱지를 떼이게 됐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 음악에 빠져 과속을 잠시 했기로서니 벌금을 $100나 물리다니 정말 못된 경찰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더욱 불길처럼 치솟아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곧 자신이 화에 파묻혀 있음을 깨닫고 머릿속의 어린아이를 남처럼 조용히 바라보며 달래보았다.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90초가 지났거든.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다. 그런데도 여전히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조용히 물러가렴. 이렇게 달래자 화는 곧 사라졌다.
진실에 초점을 맞추면 독설은 들리지 않는다. 나는 상보성의 원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한밤중에 옆집 개가 요란하게 지저대서 잠을 설친 적이 있죠. 아니면 도서관에서 누가 눈치 없이 계속 떠들어대서 몹시 짜증난 적이 있나요? 모두들 내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겉에 드러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래요. 개 짖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 배후에 깔려있는 침묵의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개 짖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는 저절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남이 나에게 독설을 쏟아 부을 때도 마찬가지다. 독설에만 귀를 기울이면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나도 모르게 흥분된다. 그래서 같이 진흙탕에 뛰어들어 서로 싸우게 된다. 하지만 독설 대신 독설 속에 숨겨진 진실을 캐내겠다고 마음먹으면 독설은 신냇물처럼 그냥 흘러가 버려 들리지 않게 된다. 그 말을 유난히 주의 깊게 들었던 한 남학생이 몇 주 후에 자진해서 입을 열었다. 그가 주말에 고향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다. 중간에 가다 보니 바로 앞선 차가 어쩐 일인지 삐뚤빼뚤 차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그러자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그 차 앞에 획 끼어들어 차를 멈췄다. 그도 브레이크를 밟았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세운 차에서 20대 초반쯤 운전자가 뛰어내렸다. 그러더니 삐뚤빼뚤했던 그 차 앞으로 가서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야, 차선 똑바로 지켜. 앞차에는 중년의 신사가 타고 있었다. 졸음운전을 한 듯 보였다. 청년은 한참 독설을 쏟아냈다. 신사보다 20년 이상 어려 보였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지만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그런 녀석과 맞섰다가는 도로 한복판에서 기막힌 이전 투구가 벌어질 게 뻔했다. 그런데 중년 신사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선을 좀 벗어났나 보네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사는 공손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욕설을 퍼붓던 청년은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다. 마치 뭔가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말없이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그 남학생도 다시 페달을 밟으면서 뿌듯한 깨달음을 느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상보성의 원리가 퍼뜩 떠올랐죠. 신사는 청년의 욕설이 바가지로 쏟아졌지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대신 차선을 똑바로 지켜라는 말에서 진실을 본 것이죠. 그 진실을 캐내서 자신을 가다듬는 거울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쪽에서는 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상황을 꿰뚫어보는 그의 날카로움에 대한 경탄이었다. 신사는 쏟아지는 독설은 모두 흘려버리고 오로지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의 알갱이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저 젊은이가 내게 저토록 독설을 쏟아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웠다. 그리고 자신이 차선을 똑바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공손히 사과했다. 비굴하고 바보 같은 짓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도구로 채우길 거부하고는 현명한 길을 선택했다. 대신 독설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캐내서 자기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거울로 삼았다. 독설은 독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되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는 좀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